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가온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AI가 성장을 함으로써 전력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먹는다라고 얘기가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초반에 이제 원전 쪽이 조금 움직였었는데, 전선이라든지 구리라든지 아니면 뭐 변압기라든지 에너지에 관련된 애들이 많이 움직여주고 있어요. 특히 요즘은 유리기판과 전선이죠. 얘네들이 그냥 시장을 그냥 주도하고 있다라고 좀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선에 뭐 대한전선, 대원전선, 뭐 LS, 뭐 일렉트릭이라든지 LS, 뭐 전선아시아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포그룹을 통해서 전선 관련된 종목들을 놓고 본다고 했을 때 막 일진전기, 대한전선 막 있죠. 그 중에서 가온전선을 한번 좀 볼 거예요. 가온전선을 왜 보느냐라고 했을 때 얘는 뭡니까? 지금 신고가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5월 1일이다 보니까 근로자의 날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 모두 다 쉬는 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식시장은 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시간을 낭비할 수는 없고 해갖고 제가 새로운 영상을 하나 좀 가지고 왔으니까 요거 한번 좀 천천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금 이런 식으로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이 등락률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변동이 있을 겁니다. 테마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 점은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강점은 뭐냐? 밸류에이션의 매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확정성이 부족한 제품군에도 불구하고 수요 증가, 공급 부족에 따라서 전력 케이블 가격 인상의 수혜를 온전히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미국이 그 송정탑인가요? 이거 16만 킬로 관련해서 이걸 교체하겠다라고 하면서 전선 관련된 종목들이 다시 한번 슈팅을 좀 보여주는 모습도 나와줬다라는 거죠. 테마까지 잘 붙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온전선은요, LS 전선의 자회사로 전력 케이블과 통신 케이블이 생산하고 있는 회사거든요. 2023년 매출은 전력 케이블이 1조 3천억 정도, 물론 이제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 이게 통신 케이블이 2천억 정도로 비중이 좀 낮기는 하죠. 전력 케이블의 매출이 대부분이 92%가 국내에서 매출이 나와주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초고압 전력 케이블 배전, 그다음 가공선 등을 제작을 하고 있고요. 뭐 통신 케이블의 매출 비중은 국내에서 66, 북미에서 31% 정도거든요. 그래서 광 케이블이라든지 랜 케이블 등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일단 전력 케이블 판매 단가 같은 경우는 MT당 국내에서 1243원 정도로 지난해 5년 동안 연평균 5% 정도 성장을 했다. 그 다음에 통신 케이블 판매도 한 1587원 정도다. 해외는 2864원이네요. 우리나라보다 좀 많기는 하네요. 국내에는 연평균 3% 정도 인하된 반면에 해외는 15% 정도가 인상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해외에 팔면 팔수록 좋다라는 거겠죠. 지난날에 부진을 딛고 2024년 영업이익은 461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지난해 실적이 뭐 좋지 않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2023년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437억입니다. 네, 실적이. 매출이 2024년은 영업이익이 2024년 예상하는 것은 460억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막 성장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력 케이블 가격 인상은 가온전선이 온전히 다 누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요, 얘네들 보면은요, 공급 부족 속에 가격 인상 효과까지 있어갖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LS전선과 대한전선과는 달리 단기적으로 해저 케이블까지 제품군을 확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기는 하거든요. 그러나 재생에너지 확대로, 특히 이번에 뭐죠?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풍력이든 태양이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입김이 더 세질 것 같아요. 원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신재생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윤석열 정부가 딱 들어서면서부터 이것보다는 뭘 집중을 했다? 원전에 집중을 했다. 그러다 보니까는 태양과 풍력 이런 것들이 조금 주춤거렸는데, 이번에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하면서 물론 이제 원전 정책을 획가닥 뒤집거나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예전보다는 이 풍력과 아니면 태양 이런 부분에 대한 발언이 조금 세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어찌되었던 중저압 전력 케이블 수요도 긍정적이다. 올해부터는 한국전력은 배전 부분에서 투자 계획을 늘릴 거고요. 해외 쪽에서도 물량을 대응을 하는 상황 속에서 가격 인상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 점도 놓고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2024년 그러니까 올해 실적 기준으로 했을 때 PER이 7배에 불과해요. 제한적인 사업 포트폴리오에도 불구하고 업종 평균 대비 밸류에이션의 매력은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 차트상으로만 놓고 보더라도 얘는 뭡니까? 이제 신고가 영역을 돌파했죠. 이 고가 라인을 돌파해서 상장되고 나서 처음으로 가는 고점을 찍은 거예요. 물론 얘가 여기서 이렇게 막 가면 좋겠지만 조정이라는 것이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 조정 구간이 여기까지 떨어지면 저는 여기서라면은 내가 한번 조금 과감하게 접근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물론 1차로 2차 구간은 조금 더 밑에서 봐야 되는데 그건 나중에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 구간을 한번 노려보는 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점도 좀 참고하시면서 조금 뭐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신재생 에너지 신규 수요라든지 하면 노후화되어 있는 전력 설비로 인해서 이거 교체 수요가 발생을 할 거고, 그다음 아까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한국전력의 배전 부분 설비 투자 증가로 인해서 국내 전력 케이블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약간의 리스크가 있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에는 예상보다 소극적인 한국전력의 인프라 투자, 얘네들 뭐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리고 글로벌 침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겠죠. 금리가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을 할 것인가 라는 것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 가온 전선을 물론 이제 다른 종목들도 많이 있거든요. 전선 관련된 것들을 놓고 보면은 뭐 대한전선, 일진전기, 그 다음에 LS도 있고 대원전선 이런 것들도 있죠. 근데 우리가 일단은 가온 전선을 한번 놓고 한번 끌고 가보다. 우리가 뭐 전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정도 참고 한번 해보시라 라고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은 가온전선은 제가 일단 영상은 처음으로 찍기는 합니다. 예, 아무래도 5월 1일날 내일이 휴장이다 보니까 그냥 멍하니 있기 뭐하니까 제가 영상을 좀 찍어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 허브경제TV는 뭐 하고 있습니까? 매주 25%를 목표로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놓치지 말고 꼭 챙겨 가라는 얘기 하고 싶습니다. 5월에 또 이벤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 허브경제TV가 또 준비한 것들도 많이 있겠죠. 일주일에 5종목을 매매할 거예요. 이 종목마다 5% 수익을 목표로 매매를 하게 될 겁니다. 같이 하자는 얘기죠. 여러분 2% 3% 수익으로 마무리하는 것도 훌륭하고 좋기는 하지만 시장이 이렇게 움직이는 구간 라인에서 내가 조금만 더 욕심을 내면 5에서 7, 5에서 뭐 10 이 정도까지도 가능하잖아. 그런데 여러분들 너무 짧게 먹는 것도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과감해질 때는, 시장의 도움을 받을 때는 과감해질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댓글에 링크 달아놨으니까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으셨고 내일 휴장이에요. 그러니까 주식 시장으로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